한국을 대표하는 유물 중에 신라 금관이 있습니다. 숭금으로 만들고 모양도 아주 특이해서 외국인 친구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는 유물인데요. 현재까지 발굴된 신라 금관은 총 6점입니다. 금관총, 금룡총, 서봉총, 천마총, 황남대총에서 나온 5점과 경주 교동에서 도굴된 것을 찾아온 1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금관이 발견된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아직도 수십 개의 금관이 신라 무덤 속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라 금관은 평소 사용한 것은 아니고 장례용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숭금으로 만들어 쉽게 휘어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발견 당시 머리 위가 아니라 얼굴 전체를 감싸고 있어 죽은 이의 영혼을 기리거나 고귀한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관 속에 넣었던 장례용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라는 황금의 나라였습니다. 이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 기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역사책 일본 서기에서는 신라를 눈부신 금과 은의 나라로 소개하고 있고 12세기 아랍 문헌 지리학 총서에서는 이 나라에는 금이 풍부해서 개나 원숭이조차 금 목걸이를 차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의 나라 신라에 대한 역사는 경주에 있는 신라 고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거대한 신라 무덤은 일제강점기 155개 정도로 조사되었고 현재는 그 사라진 흔적까지 포함해서 수천 개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신라 무덤에서는 황금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엄청난 양의 황금 유물이 쏟아져 나와서 당시 황금의 나라 신라의 모습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라 황금 문화의 전성기는 4세기 말부터 6세기 전반까지 약 150년간이었습니다. 천년왕국이었던 신라 역사를 고려할 때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이 시기 신라에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12개 소국 중 하나였던 사로국에서 고대 국가 신라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박석-김 세 부족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하던 구조에서 김씨가 왕위를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은 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의 이사금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란 뜻의 마리간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마리간들은 유독 황금을 사랑했는데요. 금관, 금귀걸이, 금팔찌 등은 물론이고 황금 신발까지 만들어 신었습니다. 신라 수도의 이름도 금성이라 불렀고 김이란 성도 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라 금관은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뭇가지 3개와 사슴뿔 장식 2개가 높이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무와 사슴뿔 장식에 신라 금관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북방 초원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북방 초원 지역은 만주에서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동유럽까지 약 8,000km나 쭉 이어져 있는 대초원 지역을 말합니다. 북이 40~50도에 있어 1년 내내 비가 적어 풀만 자라나는 곳인데요. 이곳에 사는 유목민들은 염소, 낙타, 말, 양들을 키우면서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 북방 초원 지역에서 나무나 사슴뿔 장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북방 원시 신앙에서 나무는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성스러운 나무, 생명수, 우주수를 상징했고 사슴뿔은 재생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샤먼 즉 제사장의 상징물이었습니다. 흑해 연안의 사르마트 금관, 아프가니스탄의 금관, 시베리아 샤먼의 모자 등에서 이러한 나무나 사슴뿔 장식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라 금관과 더불어 발견된 허리띠 역시 북방 초원 지역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띠 장식을 자세히 보시면 물고기, 칼, 족집게 등의 독특한 장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북방 유목민들이 말 위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쉽게 꺼내 쓰기 위해 허리에 차고 다녔던 풍습이 허리띠 장식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신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신라 금관과 허리띠에서 북방 초원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당시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서지역으로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북방 초원 지역은 고대 중요한 국제 무역로였습니다. 도로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시절 비교적 이동하기 쉬웠던 초원길은 수많은 사람과 물건이 오가면서 인류 문명을 살찌우고 있었습니다. 이를 초원 실크로드라고 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뚫린 국제 교역로였습니다. 이 길 위에서는 빠른 말, 금속 무기로 막강한 군사력을 뽐내면서 동서 중개 무역,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세계사를 주름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방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스키타이, 흉노, 돌골, 위구르, 선비, 몽골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라 마리칸 시대 그러니까 4, 6세기 북방 유목민의 기세는 더욱 거세졌는데요. 이 시기 북방 유목민족의 대이동으로 유라시아 세계 질서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훈족의 이동으로 게르만족의 이동,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땅에서는 흉노, 선비족 등 북방 유목민들이 대거 내려와 한족을 양쯔강 이남으로 몰아내고 차례차례 유목국가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중국 역사상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 대략 300년간 지속되었고 중국의 북쪽 땅은 유목민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초문화가 널리 유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초문화가 고구려를 통해 신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당시의 신라는 초원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신라 무덤에서 나오는 페르시아 은잔, 로마의 유리그릇, 중앙아시아 장식 보금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먼 옛날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이러한 물건들이 오갈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에 김병모 선생님은 금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신라 왕족들을 옛날 한반도 좁은 땅에 살았던 촌장들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현대인보다 더 넓은 세계사의 무대에서 세계 문화를 호흡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라 금관은 당시 신라가 초원 실크로드를 통해 로마, 중앙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